台湾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台湾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입니다. 공군력이 부재한 이란이 어떻게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도 여전히 맞붙고 있을까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단행한 대규모 합동 공습의 작전 명칭은 에픽 퓨리입니다. 이 무서운 작전에 이란은 도대체 무슨 전략을 펼쳤을까요? 군력의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란은台湾이 중공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던 비대칭 전략으로 대응을 했을 것이고 그게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쌍방 또는 3자 중에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는 걸 떠나서 이란의 비대칭 작전 방식과 끈질긴 저항 전력은 오랫동안 중공군의 위협을 받고 있는台湾이 탄력적인 작전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중화민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국방전략자원연구소 리즈야오 부연구원이 이란이 여전히 반격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한 발표에서 드론 군집 전술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전쟁에서 이란의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이 전장에서 발휘하는 파괴력이 미 국방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와 외교 시설을 향해서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드론이 소수로 대군을 상대하는 군집 전술은 이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작전 능력을 증대시켜서 미국이 더 많은 고가의 요격 대공 미사일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미군 대공 미사일의 비축량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드론의 연이은 공격으로 중동 지역에 레이더 시스템이 배치된 미군 기지 최소 5곳이 전투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4곳에는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레이더 장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들은 미군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주로 접근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 시스템에 표적 정보를 제공해 방어 그리고 요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장비들이 손상됨에 따라서 이란 탄도미사일 사전 경보 능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3월 11일 중동 내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포화 사격 속에서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인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그리고 미 해군 제5함대 기지를 포함한 다수의 전략적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피해 규모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AFP는 이란 국영방송 IRIB 보도를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작년 2025년 당시 미국도 참여를 했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12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그때의 전쟁 이후 방어체계를 고안했는데 그래서 지휘권과 작전 능력이 단일 중심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지역과 조직 거점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탈중앙화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를 또 모자이크 방어라고 부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에픽 퓨리 기습 작전을 개시했을 때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고유 인사 49명을 한 번에 사살했으나 원래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이란 혁명수비대의 후속 반격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며 이는 중첩된 지휘체계의 배치와 사전에 마련된 비상계획이 효과를 발휘했음을 보여준 겁니다. 현재 테헤란 당국은 모자이크 방어를 가동한 후 인접 국가들을 모두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라는 강한 저항력으로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버티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장기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장거리 무인기와 다층적 탄도 미사일을 결합한 장기 전략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견제하는 비대칭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 작전 경험은 우리 타이완군 당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국군은 향후 타이완 펑호 방어 작전 준비 과정에서 방대한 장거리 무인기 부대 구축, 원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반격 능력 배치를 고려해야 하며 치밀한 장기전 작전 계획을 수립해서 중공의 타이완 무력 침공 의도를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됐고 세력 균형의 변화는 타이완 해협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운이 짙어지고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계속 격화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은 5, 6주가량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자들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의 전개와 결과가 트럼프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간 협상에서의 협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타이완 해협의 안보와 미국의 대타이완 무기 판매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력이 전쟁으로 소모되면서 미중 간 힘의 균형이 변화하여 타이완 해협 안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성공적으로 체포하면서 트럼프의 협상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 중동 전쟁은 오히려 미국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으며 트럼프가 스스로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자원연구소의 정즈동 연구원은 미국 이란 전쟁의 결과가 미중 협상에서의 힘의 균형에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널리 인정받는 승리를 거둘 경우 트럼프는 승리자의 입장에서 시진핑을 상대하며 더더욱 강한 협상력을 보일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전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트럼프는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에 놓이게 되며 일부 사안에서는 오히려 중국에 의존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 미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키나와 해병대나 한국의 사드 체계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력을 중동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전략적 축소로 이어지거나 중국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는 이러한 병력 재배치가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성에 대한 워싱턴의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평가하며 낙관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자체 군사력이 강하고 미군의 주둔 기반도 견고하여서 단기적으로 지역 방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2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해서 군사력 사용을 불사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점은 중국에 분명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타이완 해협이나 남중국해 문제를 다룰 때 더욱 신중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중동 전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종즈동 연구원은 중동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국의 국력을 소모시킬 경우 미중 간 힘의 균형 변화로 이어져 타이완 해협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해서 타이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그는 라이칭더 정부가 군사 대비 태세와 에너지 안보 점검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비상 대응 절차를 실제로 검증하고 훈련해 국가 전체의 회복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시사평론 여기에서 끝마칩니다. 원고 작성 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